초등 필독 인성 인문학 존중 제인 구달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세상 인문학 맛보기 제인 구달 1934년부터 영국의 동물학자 야생동물을 위한 헌신 제인 구달 제인 구달은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특히 챔피언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1975년 야생동물 연구를 위해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했고 평생 동안 동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어요. 또한 뿌리와 새싹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운동도 활발히 펼쳤어요. 동물 권익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쓴 공로로 2002년에 UN 평화의 대사로 선정되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1. 타잔이 되고 싶었던 소녀 제인 구달은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공학자인 아버지 모티머와 소설가인 어머니 반느에게서 자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모험심을 물려받은 제인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곤충과 동물을 좋아했어요. 열정, 더울열, 뜻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여보, 이번 생일에 제인에게 무얼 선물할까요? 선물, 선물선, 물건물, 남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 하루는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제인은 친구가 없으니 침팬지 인형을 선물합시다. 제인이 숲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생각해낸 선물이에요. 그날부터 제인은 침팬지 인형과 어디든 함께 다녔어요. 제인은 침팬지 인형을 끼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곤충과 동물을 관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하루는 흙에서 지렁이를 발견하고 침대로 가져왔어요. 제인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지렁이를 지켜보자 어머니가 지렁이는 흙이 없으면 곧 죽는단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제인은 결국 아쉬워하며 지렁이를 다시 땅에 놓아주었어요. 5살 때 제인의 가족은 프랑스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숲이 많아서 제인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제인은 엄마 심부름하는 걸 특히 좋아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달걀을 모아오는 일이었어요. 제인은 아침마다 닭장에 들어가 신선하고 따뜻한 달걀을 바구니에 담아왔어요. 신선, 새신, 고울선, 채소나 생선 등이 싱싱한 상태. 제인은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몰래 닭장 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닭이 알을 낳는 장면을 직접 보려고요. 가족들은 사라진 제인을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제인,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가족들이 찾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인은 닭을 관찰했어요. 제인은 저녁이 되어서야 온몸에 닭똥을 묻힌 채 닭장에서 나왔어요. 암탉의 다리 사이에서 하얗고 둥근 알이 나왔어요. 전 그걸 보기 위해 꼼짝도 않고 있었다고요. 놀란 가족들에게 제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가족, 집가, 결의족,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제인이 10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어요. 국가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떠돌아야 했어요. 제인은 전쟁 중인데도 다락방에 숨어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는데 특히 타잔을 좋아했어요. 전쟁, 싸움 전, 다툴 쟁, 총칼을 들고 국가끼리 싸우는 일.
제이는 동물들과 함께 사는 타잔 이야기를 읽은 후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타잔을 너무 좋아해 타잔의 여자친구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내가 타잔과 더 잘 어울려 하고 말이에요. 제이는 하루빨리 아프리카로 가서 타잔을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에선 그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군대 자원에서 옆에 없었고 어머니는 다친 사람들을 돕느라 무척 바빴거든요. 자원, 스스로 자, 원할 원.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며 나섬. 제인이 1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난 포기하지 않아. 꼭 아프리카로 갈 거야. 포기, 던질 포, 버릴 기.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제이는 타잔처럼 날마다 동물들과 함께 살며 동물 친구들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가 동물을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해서 제인이 동물학자가 되겠다고 하자 다들 비웃었어요. 연구, 관련, 연구할 구. 어떤 일에 대해 깊이 조사하여 따져봄. 넌 동물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지? 그럴수록 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난 반드시 동물학자가 되고 말 거야. 불쌍한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넓은 초원으로 내가 동물을 만나러 갈 거야.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제인에게 조언했어요. 조언, 돌조, 말씀언,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 도와줌. 제인, 여자의 몸으로 동물을 연구하는 건 무리야. 받아주는 대학도 없을 테고 차라리 사진사가 되는 건 어때? 사진사가 되어 동물을 찍으며 연구도 하는 거야. 제이는 선생님의 말에 실망했어요. 제이는 사진사가 아닌 동물을 관찰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이는 어머니 반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찾아보자.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고민하는 제인에게 비서학 공부를 제안했어요. 고민, 쓸고, 답답할 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비서가 되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면서요. 결국 1953년 5월 제인은 런던으로 건너가 퀸스 비서학교에 입학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그녀의 첫 발걸음이었지요. 제인은 비서 자격증을 딴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하루하루 편안한 생활이었지만 제인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직업, 직분직, 업, 생계를 위해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일.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이는 비서를 그만둔 뒤 영화사로 자리를 옮겼어요. 비서, 숨길 비, 글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속해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영화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화사의 일도 그녀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녀는 답답한 사무실에 앉아 날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는 평생 의미 없이 살다 늙어 죽고 말 거야. 그녀는 일이 끝나면 런던 교회의 숲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가왔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인 클로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는 코끼리와 기린 우표가 붙어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아프리카 케냐의 농장을 사서 제인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초대, 불을 초,
기다릴 테. 어떤 자리에 오라고 부르는 것. 제이는 당장이라도 케냐에 가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 어쩌지? 잘못하면 기회가 사라지겠어. 기회, 틀기, 모일회.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는데 $670라는 왕복 뱃삭이 부족한 거예요.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화사 일 대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시작했어요. 5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덕에 겨우 뱃삭을 모을 수 있었어요. 돈이 든 봉투를 은행에서 찾던 날 제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와우, 드디어 아프리카에 간다. 제이는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1957년 3월, 22살의 제이는 부푼 마음을 안고 케냐 캐스로에 올랐어요. 파도가 무척 심해 사람들이 멀미를 할 때도 제이는 가판에 나와 돌고래와 새를 관찰했어요. 자신이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들떠 있었어요. 긴 항해였음에도 제이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항해, 배항, 바다해. 배가 바다를 건너 목적지로 나아감. 험난한 항해가 마침내 끝나고 케냐에 도착했을 때 클로와 클로의 가족이 그녀를 마중 나왔어요. 그들은 함께 키남굽에 있는 농장으로 향했어요. 제이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광경, 빛광, 볕경, 벌어진 일의 형편이나 모양. 먼지가 풀풀 날리는 도로를 기린이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기린은 혀를 날름거리며 아카시아를 씹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 왔구나. 제이는 차가 달리는 내내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아프리카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박물관의 루이스 리키 박사를 찾아가 봐.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어요. 리키 박사는 나이로비의 코리든 박물관에서 인류학자와 고생물학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 알지, 알식, 어떤 것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얻은 인식. 며칠 후 제이는 리키 박사를 만나러 갔어요. 리키 박사는 제인에게 박물관을 구경시켜주며 전시품을 보고 느낀 소감을 물었어요. 이미 아프리카에 관해 많은 책을 많이 읽은 터라 제인은 박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주 열정적인 젊은이군. 내 옆에서 함께 일을 해주게. 리키 박사는 제인을 비서로 채용하고 박물관에서 함께 동물과 자연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인에게는 2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리키 박사와의 역사적인 만남은 제인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였어요. 목표, 눈목, 표할 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놓은 대상. 리키 박사는 제인에게 탐험을 제안했어요. 제안, 끌제, 책상 안, 생각한 것을 의견으로 내놓음. 박사는 매년 여름 아내 메리와 세렝게티 평원에 있는 올드바이 협곡으로 연구를 하러 나갔어요. 그 협곡은 여러 개의 작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파른 경사를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당시 세렝게티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길조차 나 있지 않았어요. 올드바이 탐험은 제인에게 낯선 경험이었어요. 경험, 진할경, 시험험,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물이 부족해서 목욕은커녕 머리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으니 훨씬 편하네.
지금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지만 그때는 야생에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올드바이에서 야생 환경을 연구하는 동안 제이는 많은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제이는 그랜트 가젤 무리를 만나 처음으로 가젤의 이동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어떤 날은 기린떼와 만나고 어떤 날은 검정 코뿔소 무리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도 했어요. 또 어린 사자가 10여 미터 앞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눈빛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경고, 경계할 경, 고할 고,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림. 저녁이 되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코뿔소의 발걸음 소리,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로 평원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프리카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야생, 들야, 날생,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서 자람 또는 그런 생물. 올드바이 탐사대는 9월이 되어서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돌아왔어요. 제이는 그곳에서 어미 잃은 동물들을 키웠어요. 처음 가족이 된 동물은 갈라고 원숭이였어요. 다람쥐같이 생긴 갈라고 원숭이의 이름은 레비였어요. 제이는 출근할 때마다 레비를 데려갔는데 레비는 방문객들의 어깨에 올랐다 장난을 치고는 했어요. 출근, 날출, 부지런할 근, 근무하는 곳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 이어 긴 꼬리 원숭이 코비가 제인과 친구가 되었고 난쟁이 몽구스와 고슴도치, 쥐와 강아지 2마리도 제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샴 고양이와 덩치 큰 갈라고 원숭이까지 그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생활, 날생, 살활,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너희들은 모두 내 친구고 가족이야. 날마다 동물들과 가족처럼 살아가는 제이는 마치 꿈을 꾸듯이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박물관에서 일한 지 9달쯤 지나면서 제이는 아프리카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아프리카로 초대하자.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된 제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의 비행기 표를 샀어요. 덕분에 어머니는 제인과 3달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말만 못할 뿐이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게 없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리키 박사는 어머니 반느가 아프리카의 경이로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함께 외딴 섬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경이, 놀랄 경, 다를 리, 놀랍고 신기하게 여김. 탐험, 찾을 탐,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 살펴보고 조사함. 두 사람은 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제인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대신 평생 동물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의지가 강한 제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리키 박사는 제인에게 올드바이 서쪽에 다양한 침팬지들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게다가 자신이 침팬지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지요. 계획, 셀 계획, 그을 획. 일을 함에 앞서 방법이나 차례를 미리 생각함. 침팬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너무 부족해. 침팬지 연구에 제인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인은 어떻게 생각해? 적격, 맞을 적, 격식격, 어떤 일에 자격이 알맞음. 제가 어떻게 감히. 제이는 학위도 없고 침팬지 분야의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사는 그런 제인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제인은 편견 없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준 리키 박사가 정말 고마웠어요. 제인은 당장이라도 연구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제인은 우선 어머니와 함께 잠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1959년 제인은 런던으로 돌아와 잠시 아버지의 아파트에 머물며 연구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이미 발견된 동물 연구서들을 조사하며 침팬지에 대한 이론적인 특성들을 공부했어요. 조사, 고를 조, 조사할 사. 사물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 낮에는 런던 동물원의 영상 자료실에 나가 영상을 보았고, 틈날 때마다 연구 계획을 짜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액수의 연구 자금은 어디서 구한담? 연구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갔지만 자금을 지원해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인물이 친구인 레이슨 윌키였어요. 윌키는 자선단체인 윌키 브라더스의 창시자였어요. 창시자, 비롯할 창, 비로소 시, 사람자,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 죄인의 연구를 도울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윌키는 흔쾌히 $3,000를 연구비로 내주었어요. 그날 밤, 제이는 기쁜 마음으로 리키 박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곧 케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1960년 6월, 케냐로 돌아간 제이는 어머니와 함께 베르베트 원숭이가 사는 룰루이 섬으로 들어갔어요. 침팬지 연구에 앞서 베르베트 원숭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숭이들을 살펴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인이 농장에서 암탉을 관찰했던 일을 기억하나요? 그녀는 그때처럼 조심스럽게 원숭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원숭이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오래 관찰한 다음 원숭이들의 행동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행동, 단일행,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함. 너는 코가 못생겼으니까 주먹코, 너는 심술이 많으니까 심술보. 또 저 녀석은 제이는 일일이 이름을 붙여 원숭이를 구별했어요. 구별, 구분할 구, 다를 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원숭이를 친구처럼 대하다 보니 이름까지 짓게 된 거예요. 제이는 탄자니아의 곰베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곰베에는 야생 침팬지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아 곰베에 갈 수 없었어요. 정부, 정사정, 마을부,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 그런데 그해 7월에 드디어 곰베에 가도 좋다는 정부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와, 이제 정말 침팬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제이는 어머니와 새로 고용한 요리사 도미니크를 데리고 침팬지 보호구역인 곰베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숲 주변에 텐트를 치고 몇 개월 동안 머물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어요. 침팬지 보호구역은 한쪽이 자갈밭이었고 다른 쪽은 가파른 절벽이었어요. 제이는 여자인 자신이 그런 곳에서 정말 침팬지를 연구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중, 높을 존, 무거울 중,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침팬지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침팬지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침팬지들은 제인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거든요. 침팬지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침팬지를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날도 많았어요.
이러다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지? 연구를 맡긴 리키 박사를 생각하며 그녀는 낙담했어요. 낙담, 떨어질 락, 쓸개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곳의 지리와 지형을 익히며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지형, 땅지, 모양형, 땅이 생긴 모양이나 형세. 그러던 1960년 8월 16일이었어요. 드디어 침팬지 한 마리가 그녀의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와, 침팬지가 내게로 다가오다니. 그녀는 기쁜 나머지 침팬지처럼 행동했어요. 자신을 마구 긁으며 벌레를 찾아먹는 신용도 하고 침팬지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척도 했어요. 그러자 침팬지들은 그녀를 친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제이는 침팬지를 관찰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침팬지가 나뭇가지나 잎을 사용한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이는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제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제이는 닭장의 닭을 관찰하듯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흰개미굴로 다가오는 침팬지를 만났어요. 침팬지는 지푸라기를 흰 개미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 지푸라기를 빼내자 흰개미가 잔뜩 묻어나왔어요. 설마 침팬지가 도구를? 침팬지가 입으로 흰 개미를 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침팬지들이 인간처럼 도구를 제작해 흰개미 낚시를 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도구, 길도, 가출구, 일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연장, 제작, 지을체, 지을작,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듦.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이는 침팬지들이 육류를 먹는다는 사실도 새로 알아냈어요. 뭐? 침팬지가 도구를 제작하고 고기를 먹는다고? 리키 박사는 제인의 말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마 후 리키 박사는 제인을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등록시켜 계속 야생 침팬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등록, 오를 등 기록할 록,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단체나 학교에 문서를 올림. 제이는 공부를 하는 중에도 바쁘게 밀림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침팬지들을 관찰했고 새로운 연구를 해 나갔어요. 밀림, 빽빽할 밀, 수풀림,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 먼 거리를 걸어다니느라 제인의 발가락은 늘 짓물렀고 거의 매일 밤마다 열과 두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오늘도 비에 옷이 젖어버렸네. 내일은 폭풍우를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제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동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된 제이는 침팬지를 주제로 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논문, 논할론, 글월문, 어떠한 문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 제인의 논문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었어요.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란 말임.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란 말입니다. 동료학자들이 충고했지만 제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침팬지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인의 연구는 기존의 동물 연구들과 달랐어요. 제인은 그동안 만난 침팬지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도 감정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말이에요.
침팬지에게 이름 대신 숫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우린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진심, 참진, 마음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제이는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계속 밀고 나갔어요. 대학에서 제이는 야생 침팬지의 먹이 활동과 야생 침팬지들의 보금자리 짓기라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녀의 발표를 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열광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껏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성이 나타나 침팬지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알인, 정할 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연구 성과에 박수를 보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어. 여기저기서 편안한 연구직 제안이 잇따랐지만 제이는 모두 거절하고 또다시 침팬지들을 만나기 위해 곰배 초원으로 들어갔어요. 초원, 풀초, 근원원, 풀이 나 있는 들판. 제이는 휴고 반 라빅이라는 사진 작가와 함께 곰배로 떠났어요. 침팬지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은 1962년 7월에 곰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침팬지들이 제인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밀림을 떠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침팬지들은 제인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침팬지들은 아예 텐트 안으로 들어와 바나나를 먹으며 제인을 놀려댔어요. 휴고, 이리 좀 와봐요. 이 녀석들이 자꾸 장난을 걸어요. 제인은 곰배에서의 생활이 무척 즐거웠어요. 제인과 휴고는 침팬지 사진을 찍으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사진, 백길사, 참진, 물체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찍어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것. 두 사람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점도 비슷했고 동물에 대한 열정 또한 많이 비슷했어요. 자연, 스스로 그러할 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우주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제인과 휴고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지냈어요. 사진을 찍는 틈틈이 그들은 플로라고 이름 붙인 침팬지의 가족 관계를 같이 연구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침팬지였어요. 휴고는 나랑 똑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아주 신뢰하고 있답니다. 주제, 주인주, 제목체, 대화나 연구의 중심이 되는 문제. 제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제이는 휴고와 함께라면 일의 즐거움은 물론 고통까지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진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제이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휴고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휴고로부터 뜻밖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에는 제인, 나와 결혼해 줄래? 라는 글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 대답답, 문서장, 화답하여 보내는 편지. 그리하여 둘은 1964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제인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제인의 연구는 점점 더 폭이 넓어졌어요. 이미 유명인사가 된 제인은 각지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후원 덕분에 몇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곰배 스트림 연구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야생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틈틈이 제이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가 침팬지와 관련된 많은 글을 발표했어요. 발표,
필발, 거표, 어떤 사실이나 결과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림. 제인은 과학계의 이름을 알리며 구달 박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칭호, 일컬을 칭, 이름 호,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 제인 구달은 현재 침팬지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위원장인 레너드 카마이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인을 치켜 세웠어요. 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미국 전역을 순회 강연하며 침팬지의 세계를 알리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제인은 곰배에서 또다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또다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이집트 대머리 수리를 만난 거예요. 이집트 대머리 수리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사냥한 조류나 파충류의 알 위에 돌멩이를 떨어뜨렸어요. 알을 깨는 거야. 돌멩이로 알을 깨서 먹고 있어. 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흥분했어요. 흥분, 일흥, 떨칠분, 어떤 자극으로 감정이 복받쳐 일어남. 제인, 그게 사실입니까? 대단한 발견입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장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연구가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이는 침팬지들의 이상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밀림의 침팬지들이 발이나 손을 질질 끌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제인과 친하게 지내던 데이비드라는 녀석도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세균성 소아마비가 유행처럼 번져 침팬지들을 병들게 한 거예요. 유행, 흐를 유, 단일행, 특정한 행동 양식 또는 전염병 등이 널리 퍼지는 것. 한 마리, 두 마리 침팬지들이 죽어나가자 제이는 자신의 가족이 죽은 듯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보자. 원인, 근원원, 이날인,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이유. 제이는 소아마비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소아마비의 원인이 곰베와 키구마 마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때문이란 걸 알아냈어요. 녀석들이 마을에서 버린 음식을 먹고 감염된 것인지도 몰라. 감염, 느낄감, 물들일 염,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의 몸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그녀는 리키 박사에게 재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소아마비 약을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그 약을 바나나에 넣어 침팬지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노력으로 전염병은 차츰 진정되어 갔고 소아마비로 죽은 4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침팬지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1967년 3월에 제인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휴고와의 사랑의 결실로 사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결실, 맺을 결, 열매실,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무는 것. 그녀는 아이에게 휴고 에릭 루이스 반 라빅이라는 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가자, 너에게 멋진 선물을 보여주마.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곰배로 향했어요. 자신이 어릴 때 그랬듯 아이에게 숲과 그곳의 동물 친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제이는 그곳에서 암컷 침팬지 플로의 양육법을 관찰하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양육, 기를 양, 기를 육,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아가야, 저 침팬지가 바로 너의 친구란다. 침팬지 가족들이 곁에 있었기에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제인의 미래는 마냥 밝아 보였어요. 미래, 안일미, 올래, 아직 오지 않은 날, 앞날.
인간의 그늘 아래서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제인 구달이라는 이름이 점점 유명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하나 둘 불행이 닥쳐왔어요. 남편 휴고와의 사이가 점점 나빠졌고 존경하던 루이스 리키 박사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이는 스승이자 친구였던 리키 박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리키 박사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저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제이는 진심으로 루이스 리키 박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어요. 명복, 어두울 명, 복복,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40살이 되던 해에 제이는 휴고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무의미해요.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서 제인과 휴고는 자주 떨어져 있었고 그 결과 점점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합의했어요. 합의, 합할합, 뜻의,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 제인, 당신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원할게. 휴고는 제인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격려했어요. 휴고와 헤어진 후 제인은 한동안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또 한 명의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나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운명, 옮길 운, 목숨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그는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데릭이라는 남자였어요. 데릭은 아주 편안하게 제인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인은 곰베에서 침팬지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제인이 46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불행한 일이 찾아왔어요. 불행, 안일불, 다행행, 행복하지 못한 상태. 사랑하는 데릭이 암에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이는 데릭 없이 어떻게 살지 앞날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제이는 눈물을 꾹 참고 데릭에게 말했어요. 데릭, 힘내요.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어줄게요.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기도했어요. 데릭을 살리려는 제인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10월에 데릭은 결국 제인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인은 너무나 슬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 불쌍한 데릭,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길 빌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제인은 다시 곰베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녀는 사랑했던 데릭을 추억하며 다시 침팬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몰두, 가라앉을 몰, 머리 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기울여 열중함. 제이는 항상 침팬지를 자신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이는 동물들과 웃고 웃으며 점차 그들과 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침팬지 곁에 머물 수는 없어. 동물 친구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자. 생각 끝에 제이는 침팬지 보호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첫 번째 일은 동물원의 침팬지들에게 야생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동물원, 움직일 동, 물건물, 동산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동물을 관람시키는 곳. 우리 안에 흰개미굴이나 지프로 된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었지요. 그 다음에 야생에 사는 침팬지들을 보호하는 일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연구원들이 침팬지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그 밖에도 그녀는 실험실의 침팬지들은 물론 수많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갔어요. 노력, 힘쓸로, 힘력,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씀.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지구촌의 주인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인이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강연, 외울강, 편련,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함.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제인은 뿌리와 새싹이라는 환경보호운동을 펼쳤어요. 이 운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제인의 프로젝트는 점점 힘을 얻었어요. 세상을 구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녀의 운동에 관심을 가져 세계 각지에서 참여의 뜻을 전해왔어요. 참여, 참여할 참, 줄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함께함. 그 결과 수백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고 많은 학생들이 동물과 자연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침팬지 연구로 시작하여 동물 보호와 환경 운동에 이르기까지 제인구달의 발걸음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타잔을 좋아한 한 소녀의 꿈은 오늘도 아프리카의 조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헤아릴 혈, 모날 구, 어조사치, 길도, 혈구지도.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남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혈구지도. 혈구지도란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대학이란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혈구지도란 원래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곱자는 나무와 쇠를 이용해 90도 각도로 만든 기역자 모양의 자를 말해요. 옛날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이 곱자로 설계도도 만들고 나무의 수치도 쟀어요. 대학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들 사이에 효가 흥할 것이고 윗사람이 연장자를 연장자로 대접하면 백성들이 이를 따라할 것이며 윗사람이 고아를 가엾게 여기면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군자는 혈구지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즉 혈구지도는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곱자를 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재듯이 남의 처지를 잘 헤아리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면 남을 잘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다는 걸 깨달으라는 의미도 담겨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하고자 할 욕, 높을 존, 먼저 선, 겸손할 겸. 욕존 선겸.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난치 않은 사람보다 남을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욕존선겸. 욕존선겸이란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고 존경하지도 않고 높은 직책에 있다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남에게 따뜻함과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해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아,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존경심을 갖고 내 말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책이 낮은 사람을 보면 은근히 반말을 하면서 낮춰보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남보다 나이가 많다고 직책이 높다고 거들먹거리면 절대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강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모이는 거랍니다.